오늘 와인. 와인? 갑자기? 근데 오늘 얘기할 건 좀 다른 와인이야. 주정 강화 와인. 내가 예전에 강화 와인이라고 했더니 손님이 강화도에서 와인 만들어요? 주정을 강화했다는 거야. 주정이 뭐지? 술주. 술주인지 누가 몰라? 알코올을 강화했다고 보면 돼. 와인이 약하니까 세게 만들었다고? 근데 이게 처음에 탄생하게 된 게 16세기, 17세기? 그때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렸잖아. 그때 뭐 무역도 많이 하잖아. 수출을 하려고 와인을 이제 배에다 싣고 항해를 하고 가서 와인을 딱 내렸어. 맛을 보는데 식초가 돼 있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브랜디를 타고 알코올 도수를 더 올렸더니 이게 무사히 도착을 하는 거야. 브랜디를 넣음으로써 향도 더 좋아지고 맛도 더 괜찮아지고 또 보관도 되게 오래되고 이런 게 하나의 발견이 된 거지. 그래서 하나의 장르로 이제 정착을 한 거고, 처음에 만든 데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그쪽이지. 유럽에서는 이제 그쪽이 출구 쪽이잖아. 맨 끄트머리니까 거기서 많이 만들었어. 아직도 제일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보통 일반 와인은 아무리 알코올이 높아봤자 한 15도 정도? 그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 근데 주정 강화 와인은 최소한 15도에서 22도까지. 소주 정도. 소주가 16.7도, 17도야. 좀 기대된다. 전혀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어. 이 주정 강화 와인은 위스키랑 관련이 되게 많아. 위스키에서 쉐리 캐스크, 포트 캐스크 이런 게 주정 강화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을 말하는 거거든. 거기다가 위스키를 숙성시킨 거야. 그런 데서 숙성시킨 위스키는 쉐리 와인의 향이 나고 포트 와인의 향이 나고 베리 같은 맛도 나고 그런 게 영향이 다 있어. 근데 내가 뭐 손님들한테 제공할 때도 이거 뭐 쉐리 와인의 향이 나고요, 포트 와인의 향이 나고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하는 분 되게 많아. 그래서 오늘 이걸 다루는 거고. 나 궁금한 거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하게 다운시킨 브랜디인 거야? 주정 강화 와인이? 아니야. 약하게 다운시킨 브랜디라고 하면은 브랜디에다가 와인을 한 10% 20% 타면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와인에다가 브랜디를 10% 20%를 타는 거야. 생각보다 많이 안 타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와인의 종류로 들어가. 유명한 주정강 와인이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 그리고 마데이라 와인, 이 두 개가 유명하고. 보여줄게. 이게 병이 와인도 아닌 것이 위스키도 아닌 것이 하이브리드 느낌이 난다. 이게 포트 와인이고 이건 마데이라 와인이야. 그리고 스페인의 유명한 쉐리 와인, 그리고 이탈리아의 마르사라 와인. 어쩌다 보니까 도레미파. 키 순서대로 됐네. 왼쪽 두 개는 확실히 와인병 같다. 그래? 일단 포트 와인부터 얘기를 해줄게. 포트 와인은 포르투갈 북쪽 지방에 도우루라는 강이 있어. 그 강 유역에서 생산되던 와인이고, 그런데 고유 명사처럼 이제 만들게 하려고 포르토라는 이름을 줘. 그래서 보면은 포트 와인이라고 하는데, 포르투갈에서 나오는 주정 강화 와인을 다 이제 포르토라고 명칭하게 됐고, 그게 피스코랑 비슷하기도 한데 이 와인을 선적하던 항구가 있었고, 항구 도시 이름이 오포르토. 거기서 이름을 따온 거야, 포르토. 포트 와인은 거의 다 스윗해. 그 이유가 포도로 이제 술을 만들잖아. 포도에 당분이 있지. 그걸 이제 효모균이 막 먹으면서 알코올을 하고 탄산가스를 만들어내거든. 근데 만드는 도중에 브랜디를 넣어. 그럼 얘가 알코올 올라가면서 효모가 이제 활동이 정지가 돼. 그런데 포도에 당분이 남아있잖아 아직. 그래서 달아. 그 당분의 영향 때문에. 하나 더 보여주면, 이거는 화이트 백포도주. 얘는 드라이한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포트 와인 대부분 이제 스윗한데 좀 예외인 경우가 있다. 루비라고 해. 루비는 와인을 만들었잖아. 그거를 한 3년 정도 숙성시켜야 돼. 오크통에서. 그러면 이제 루비야. 근데 얘네는 특정 빈티지가 없어. 빈티지? 와인에서의 빈티지는 생산 연도를 말해. 얘네는 특정 빈티지들이 없어. 그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2013년에 만든 거, 2014년에 만든 거, 2015년에 만든 거, 이거를 숙성시켜서 섞어서 넣는 거야. 블렌딩 하는 거야. 블렌디드. 더 이제 오래 숙성시켜. 약간 산화를 시키기도 해. 그 색깔이 더 갈색으로 변하거든. 그러면 이 토니 혹은 타우니. 화이트 와인은 그럼 뭐야? 얘도 한 3년 정도 하긴 해. 토니 포트 중에서 숙성을 되게 오래 하는 것들이 있어. 10년 숙성, 20년 숙성, 30년 숙성. 그러면은 써있네. 10year old 토니. 와, 30년? 30년 동안 오크통에서 숙성되고 있었던 거야. 보통 와인은 오크통에서 이렇게 오래 숙성시키면 그냥 다 식초되거든. 근데 얘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주정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는 애들이야. 이 외에 병에다 숙성시키는 애들도 있어. 그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 그건 좀 비싸. 그것도 포트? 포트 와인이야, 그것도.
레이트 바틀드 빈티지 포트라고 해가지고 LBV라고 하거든. 그런 것들은 병에서 뭐 10년, 20년, 30년 수정시킨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빈티지 연도를 적어놔. 예를 들어 빈티지가 2000이라고 적혀 있었어. 그럼 2000년도에 생산을 한 거잖아. 그리고 병을 안 땄으면 계속 수정되고 있는 거니까 병숙이 되는 거야, 병숙. 고급 라인으로는 아예 스페셜 빈티지라고 있거든. 그건 아예 이 포토 협회에서 지정을 해. 예를 들어서 1999년에 농사가 되게 잘 됐어. 그러면 올해는 빈티지 연도입니다. 지정을 해. 그럼 그때 나오는 거는 스페셜 빈티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은 되게 비싸. 전체 포토와인에서 스페셜 빈티지는 한 2%밖에 안 된대, 유통되고 있는 게. 그리고 병숙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고의 시음 적기라는 게 있어. 그게 그 빈티지부터 15년에서 30년. 그때 먹는 게 제일 맛있대. 포르투갈에 하나 더 있었지, 포토와인 말고. 마데이라 와인이라는 거야. 밑에 마데이라고 써있을 거야. 안 써있는데? 마데이라. 위에 써있네. 마데이라는 섬이야. 포르투갈 남서쪽으로 바다 쪽으로 막 내려가면은 거의 아프리카 옆에 있어. 그쪽이 옛날에 신대륙하고 아프리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거나 하는 그 항로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이야. 그 섬 이름이 마데이라였고, 신대륙 쪽으로 가거나 하면 이제 긴 항해를 하잖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주정 강화 와인이 발달을 했어. 참고로 옛날에 주정 강화를 하는 그 주정이 한때 피스코를 넣었어. 유럽으로 수출되는 피스코가 마데이라에 와서 거기서 주정 강화 와인을 만드는 주정으로 많이 쓰였어. 마데이라에서 이제 여기저기 가야 되잖아. 근데 항해가 되게 길어져. 이제 마데이라부터는, 유럽에서 마데이라까지는 아프리카 서쪽이니까 금방 올 수 있잖아. 근데 마데이라에서 이제 간 데가 길어지니까 얘네 주정 강화 와인은 좀 많이 독특해. 배에 실어놓고 가면은 일단 열을 많이 받잖아. 그럼 또 이제 산화가 될 거고, 그래서 얘는 주정 강화를 하면서도 만들 때 열 처리 같은 과정이 있어. 오크통을 맨 위에다 올려놔. 수정 창고에서 햇빛을 받는 것이 맨 위잖아. 온도가 35도 막 이렇게까지 간대. 와인한테는 되게 안 좋은 온도거든, 그 정도 높은 온도는. 거기서 약간 열 처리 같은 게 되는 거야. 요즘은 이제 스테인레스 통에다가 하는데 40도를 넘게끔 열 처리를 해. 알코올 더 강화를 했어. 그 다음에 열 처리까지 했고, 또 산화까지 시켜. 정말 강하게 큰 걸 겪을 거 다 겪었어. 개봉을 해도 1년 정도를 버틴대. 그만큼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런 작업을 하면 내성이 생기나 보다. 거기서 못 버티는 애들은 이제 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산미가 되겠어. 안 맞겠다. 너 좋아할 것 같은데? 신거 좋아할 거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포트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일단. 코케라는 회사고 10년 수상시킨 토니포트. 아까 말했듯이 달달해. 내가 단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기대되는 것 같아. 그냥 와인 냄새네. 맛있지. 맛있다. 많이 맛있는데? 알코올 20도야. 소주보다 높아, 지금 파는 소주보다. 와. 일반 와인하고 향이 좀 더 다를 거야. 좀 달라. 일반 와인은 좀 더 텁텁하고 진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상쾌한데? 달달하기 때문에 뭐 디저트 와인으로도 많이 써. 식후주 같은 거지. 냄새는 그냥 알코올이 살짝 느껴지는 포도주스 냄새. 그냥 포도 주스 끝이야? 얘도 당도가 좀 높지. 말린 그런 건포도. 그리고 당연히 캐러멜 같은 느낌도 있어. 캐러멜 느낌은 안 나는데 나는? 내가 아직 내공이 안 돼서. 길게 맡아봐. 심호흡을 하듯이. 그럼 끝향이 달라지거든. 끝향이 약간 청한 과실향도 난다. 사과 배 같은 느낌이. 사과 배까진 모르겠는데 좀 좀 달라져. 맛은 상쾌한, 오히려 냄새보다 더 주스 같아. 입에서는 산미도 많다. 산미가 있어. 못 느꼈어. 그냥 달아. 되게 맛있네. 약간 빵 같은 느낌도 있다. 야. 아, 그래? 응. 그러면 뭐가 달라? 그때 그 위스키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 그 공통적인 노트가 있어. 포도향이 위스키에서 나는 포도향하고 얘 포도향하고 다를까? 포도는 똑같은데. 물론 그게 강도의 차이 아니면은 당도의 차이 뭐 이런 건 있지. 아직 그렇게 막 미세한 건 못 찾겠고, 잘 모르는 대중적인 맛을 내가 표현하자면 건포도. 포도보다도 건포도가 세다. 맞아. 왜냐면 당도가 올라간 포도. 그리고 이제 마데이라 한번 막 보여줄게. 오, 색깔이 달라. 얘는 또 약간 살구색이네. 산미, 시큼한 냄새 완전 달라. 이게 무슨 맛이지? 난 왜 이렇게 단순할까? 건포도 그냥 신맛. 물을 줄게. 이 무슨 신맛이지? 어서 느껴본 신맛인데 이거. 주스티누스 마데이라고 5년 숙성시켰을 거야 얘는. 파인 드라이. 그리고 알코올은 19도야 얘는. 오히려 얘가 더 세네. 감귤 시트러스. 그리고 확실히 포도의 신맛. 되게 산뜻하다.
그래서 얘들을 식전주로도 많이 먹는데 그 신맛이 약간 침 쫙 나오게 하잖아. 식전 식후네. 어땠어? 이런 산미는 처음에 싫다고 했었잖아. 포도의 산미가. 근데 와인의 산미. 피스코의 산미랑 틀려. 나는 이 산미는 괜찮다. 막 좋진 않은데 먹을만해. 마데이라 와인은 단 거부터 되게 드라이한 것까지 다양해. 근데 그거를 조절하는 게 숙성하면서 아직 당분이 많이 남아있을 때 주정을 넣어버리면 달달한 게 되는 거고. 다 발효를 시켰어. 와인의 발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효모가 그 당분을 다 먹고 당분이 없을 때 주정을 넣어가지고 이걸 만들면 되게 드라이하게 나오는 거지. 그거를 언제 넣느냐에 따라서 이 당도가 정해져. 이거 두 개는 이제 포르투갈 주정강 와인이고, 다음은 이제 정말 위스키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스페인의 쉐리 와인, 그 다음에 보너스긴 하지만은 이탈리아의 마르살라까지.